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그 AIG Model of Fortune Study의 AIG 토픽의 5번째 리뷰를 맡은 박서희라고 하고요. 저희 오늘 토픽은 Question Writing Algorithm이에요. 이거는 핀 선생님이 1975년에 만드신 거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좀 명확하고 구체화된 프로세스를 이제 프로포즈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랭귀지 테스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서 박사 참여자 공부를 하고 있는 박서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요, 총 5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The value of explicitly specified process in test construction. 여기서는 왜 우리가 구체화된 프로세스를 테스트 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이거는 인트로덕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synthetic analysis를 쓸 거예요. 그거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리딩 테스트 혹은 문장제에 있는 그 테스트에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로 하면 구문론 혹은 통사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테스트 컨스트럭션을 하는 거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을 분석한 뒤에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으로 진짜 아이템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사용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는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네 번째가 오늘 저희가 가는 주제에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에요. 첫 번째는 구조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개발된 것으로 퀘스천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논문 처음에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트래디셔널로 본 상황에서는 이 블룸 선생님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는 아트라고 얘기를 했고, 다비더스 선생님은 이게 창조물이다, 자연에서 오는 창조물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본이나 벌머스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템을 제너레이팅 하는 거는 되게 유니크한 밸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아이템 라이터에 의해서 아비트럴리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테스팅 자체, 아이템을 제너레이트하고 저희가 만드는 것 자체는 오브젝티브한 게 아니고 서브젝티브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완전하게 서브젝트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테스트가 뭘 정말 특정하고 있는지, 테스트가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만드는 방법이 오브젝티브해질 때 우리는 그 테스트가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벨 이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기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테스트를 만들 때 어떠한 기준이 없으면 그 테스트가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스코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면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구체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프로세스가 이 리딩 테스트에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첫 번째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explicitly specified 돼 있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 만들어낸 게 리딩 테스트에 의미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서 두 사람한테 주고 너 테스트 만들어봐라, 니도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같은 아이템을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이 아이템 프로세스가 더 이상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잣대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미 부여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발리드하기 자체가. 왜냐하면 테스트를 주고 우리가 이걸 오디언스한테 물어야 되겠죠. 이 테스트가 네가 봤을 때는 리딩 테스트를 하는 거냐. 그렇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는 이렇게 엑스퍼트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초점은요. 여기 A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리딩 테스트를 좀 더 오브젝티블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리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 문장을 파고드는 그 속의 거, 그러니까 synthetic analysis를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한국어는 구문론이라도 하기도 하고 통사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Bournemouth 프로포저를 이용해가지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솔루션할 건지 지금 요 챕터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가 그 아이템을 문항을 개발할 때 그리고 그 문제를 개발할 때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쪼개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구절을 분석해서 그 구절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L 자체가 이거 렉시콘이라고 해서 그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단어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갰어요. 그런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여기 쪼갰어요. 여기 3개로 쪼갰어요. 그럼 결국에 얘기하는 거는 얘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번호를 하나씩 지울 거예요. 그걸 번호를 지우면 그 지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만들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장은 Joe's packed his tool and material neatly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요 3번을 빼면 얘는 his니까 죄송해요. 3번을 빼면 여기 3에 걸리는 요아드들 다 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his tool and material이 빠지니까 What did Joe pack neatl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5번 같은 거를 만약에 여기 5를 빼버리면 얘가 주어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ho packed his tool and material neatly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됐냐. 그럼 여기서도 7번을 빼든지 뭐 9번을 빼든지 그게 7번을 빼든지 9번을 빼든지 이게 홀수번을 빼본 거예요. 여기 예시는. 그리고 나서 이 9번은 사실 보면 이게 systematic word니까 얘는 의미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퀘스천을 만들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시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단어별로 있으니까 이게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느냐, 의미하는 게 없느냐, 스트럭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there is no 이런 게 있으면 there is no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으면 is가 여기서 사실 의미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is를 그 어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게 스트럭처로 볼 것인지 there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이거를 한 단어를 쪼개가지고 단어를 하나씩 뺀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으면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여기 예시를 갖다 넣었는데 문장 자체가 만약에 Mary knows Aaron's remember there's no beer in the refrigerator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remember만 빼버리면 사실 질문하는 게 Mary는 아냐, 앨런이 이 그 냉장고에 비어가 없다는 걸 뭘 아냐라고 물었을 때 이 remember 자체가 질문이 의미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차라리 remember 한 개만 빼는 게 아니고 remember there is no beer in the refrigerator 이 전체를 빼버려야지 저희가 원하는 문장 what did Alan do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은 단어를 하나하나 빼버리면 문항을 만들 때 의미 없는 문항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인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저희가 만약에 여기 앨런에 대해서 궁금해요. 만약에 앨런을 빼버린다고 하면 저희가 가능한 문항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Who did Ellen know? 아니면 Who did Ellen know remember that there's no beer in the refrigerator? 아니면 Who remembered that there's no beer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세 가지 문항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 문항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문항은 사실 이 문장에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메리가 앨런을 no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리가 앨런이 이걸 뒤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이거는 문항이 좀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문항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두 개를 요 밑에 있는 두 가지 문항이 우리한테 좀 더 의미 있는 문항인데 그랬을 때 위에 거를 쓸지 밑에 거를 쓸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이템 라이터들이 한테 맡겼을 때 어떤 사람은 위에 문장을 쓸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을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문장을 쓸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똑같은 아이템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구문론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문항을 만들지만 그랬을 때 세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단어를 뽑아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단어를 뽑아내면서 이게 의미가 있냐 아니면 의미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단어를 뽑아보니까 이게 동사냐 아니면 동사절을 다 빼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생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여러 개가 개발됐을 때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문론적으로 그냥 보지 말고 좀 더 깊은 딥 레벨 스트럭처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딥 스트럭처랑 서피스 스트럭처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딥 스트럭처는 언더라이드 폼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의 베이스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변형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서피스 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이스 폼이 존 loves Mary예요.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얘를 트랜스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트랜스포를 할 수 있냐면 메리가 love 당했다. by 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서피스 폼이 사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John love Mary itself가 요 자체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Mary is loved by John 요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요 문장이나 저희가 의미하는 건 똑같고 저희가 이해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서피스 스트럭처를 하게 되면 이거 하나하나를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딥 스트럭처에 가가지고 진짜 이거 필요한 것만 갖고 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를 만들 때도 이 문장을 주나 Mary is loved by John을 주나 똑같은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솔루션으로 제안하고 있는 게 이게 필모어 그래머인데 이게 영어로는 케이스 그래머고요. 이게 한국어로는 격 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주격, 뭐 부사격, 주격 뭐고 죄송해요. 주격, 목적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격이 아니고 동사의 의미적 수행에 필요한 의미와 같은 그런 개념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젠티브 하면 이게 주체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스트루멘트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도구로 뭘 쓰였냐 그러고 그다음에 데이티브가 그러면 부사로 될 수 있는 모든 격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간접 목적어거나 관련된 모든 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팩티비티는 사실을 전제하는 그 동사가 있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티브는 격은 격인데 척격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장소처 있잖아요. 한자 그렇게 의미하고 그다음 오젝티브는 저희가 대상이 되는 그런 격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총 6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을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서 저희도 이거 이그젠플을 좀 따라가면서 볼게요. 지금 논문에서는 3가지 이그젠플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그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위에 있는 그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S는 센텐스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한 센텐스 안에 M은 모달리티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형태 혹은 양상이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 지금 past가 적혀있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형을 쓸 거다.
거고, 여기에 혹시 조건문이 오게 되면 여기 조건문이라고도 적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는 프로포지션이라 해서 기질, 그러니까 전제, 문장.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요. 그 센텐스가 문장이고 P가 기질이라 해서 명제요. 그래서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쪼개면 be는 verb고요. 어젠티브는 주체하는 대상이고 오브젝티브는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이 될 거고 인스트루멘트는 그거를 뭐 어떤 수단이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verb 빼고 요거를 같은 하나의 동등한 위치로 objective랑 그다음에 instrumental이랑 그다음에 adjective를 이렇게 동등한 위치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실 요거 하나하나를 명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명사절은 그 deep structure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각각의 명사절에는 K라는 게 있어요. 이 adjective도 K가 있고 그 다음에 objective도 K가 있고 instrumental도 K가 있어요. 이 K는 뭐냐면 전치사예요. 그래서 K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surface structure sentence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structure만 쓰는 단어는 여기에 있는 지금 격문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데는 적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George opened the door with a key. 그 다음에 the door was opened by George with a ke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하나씩 빼볼게요. 아까 방법이랑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는 뺄 때 요 위에 단계에서 빼는 거예요. 하나로 단어로 빼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여기 verb를 빼면 그 이제 조지가 What did George do? 죄송해요. What did George do to the door with the key? 그러니까 조지가 키를 가지고 문에다가 뭐 했냐라는 거고 어젝티브를 빼게 되면은 누가 했냐가 되는 거고 오브젝티브를 빼게 되면은 뭐에다가 했냐가 되는 거고 인스트루먼트를 빼게 되면은 무엇을 가지고 했냐를 이제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 예시는 사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아까 거기 제일 처음에 그 필모 그래머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4개가 아까 앞에 다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설명되지 않은 거는 다른 이그젬플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그 5번째로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그 verb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문장을 보시면 the toys are in the box 하면 사실 R은 뭐뭐 있다라는 그 스트럭처에 대한 거니까 이게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verb는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게 뭐렇게 종속절이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예를 보시면 지금 한 센텐스 안에 그 형태는 past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proposition으로 해가지고 명제가 나오는데 그 명제 안에 verb가 있고 adjective가 있고 dative가 있고 objective가 있어요. 근데 그 objective 안에 두 번째 sentence가 존재하고요. 그 두 번째 sentence 안에 verb가 있고 adjective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뭘 뺄까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죄송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죄송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전에보다는 훨씬 그 콘크리트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그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월드 하나하나의 단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단어를 빼면 그 퀘스천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단어를 하나를 뺀다고 해서 퀘스천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구문을 구문에 초점을 초점을 맞춰서 그걸 뺐을 때 퀘스천을 만드니까 퀘스천 개수랑 그 단어의 개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힘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요게 지금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예시거든요. 이 세 번째 예시에 대해서
죄송해요. 그 세 번째 예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서 문제점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세 번째 예시를 보면요. 여기 벌브를 뺐어요. 여기 벌브를 빼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What did Nixon to do? Nickel to resign 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저는 한국어로 읽었을 때 말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닉슨은 그 하이컬이구나. 하이컬이 리자인 그 사임하기 위해서 사임하게 무엇을 했냐라는 문장인데 사실 벌브를 빼버리면 벌브가 의미하는 게 여기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룰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거는 문장이 말이 안 되니까 벌브에 대한 거를 빼지 말고 차라리 어떤 여기 하나의 케이스를 빼서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를 빼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하나 큰 거 하나에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에 또 다른 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질문을 만들려면 둘 다 빼가지고 문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요거를 빼가지고 문항을 만들게 되면 What did Nixon force Heiko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문장은 그 틀린 문장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왜냐면 이게 설명이 되려면 이 전체가 그러니까 사실 닉슨이 하이컬가 리자인 하게끔 그러니까 리자인을 시켰다가 돼야 되는데 이 투두가 더 뒤에 붙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문제를 빼려면 얘 케이스를 여러 개를 동시에 빼서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해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처럼 단어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필모어 그래머 격문법을 사용해가지고 문장을 쪼개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그 격을 추출해 가면서 문제를 만드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룰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룰을 만드는 걸 사실 알고리즘이라 해요.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사실 그 룰을 만들고 그 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을 베이스 룰을 Appendix A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자세하게는 저희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을 만들 때 저희 퀘스천 라이팅 룰은 이거 하나의 명사거든요. 그래서 라이팅 룰 퀘스천을 만들 때 라이팅 룰을 어떻게 하냐고 보는 거고 그때 저희가 이 퀘스천이 문제가 있냐 없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항이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룰을 쪼개서 적어줌으로써 그 라이터들이 하나의 문항만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센텐스가 이 룰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써야 되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이 룰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야 되고 투고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라 까지 그 룰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캐스터 라이팅 룰을 보시면 사실 처음엔 11개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거가 쓰일 당시도 사실 70년대잖아요. 그때 88개의 룰이 있대요. 근데 현재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8개는 베이직 룰을 이렇게 서머리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센텐스를 추주해야 돼요. 그 센텐스를 추주하는 방법은 그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연한 단어나 거기에 대한 수학적 공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센텐스를 추출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센텐스를 추출한 걸 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underline structure tree를 그려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그려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없앨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어떤 부분을 없앤 다음에 WH 퀘스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까먹었어요. Certain S which can be deleted from the question.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WH 문제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만들어진 거를 다른 라이터들 사이에 동의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문항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저희는 지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문제를 생성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이그젬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그젬플을 다 따라가기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하는 방법은 저희가 문장을 선택을 하고 그 문장을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스트럭처를 하나씩 없애고 나서 퀘스천을 만들고 그 퀘스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룰을 계속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 지금 그 아티클에서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 하나의 아티클이고 그것만 해도 한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스킵을 할게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룰이 만들어지면 그 룰에 만들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가 진짜 잘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검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 검증을 했던 방법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분이 기술하고 있는데, 이때 패세지를 몇 개를 할 건지 라이트를 몇 개를 할 건지 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저희가 이 알고리즘이 잘 됐냐 안 됐냐에 대한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잘 됐는지 보고 디스커션을 하고 결론까지 이렇게 냈거든요. 그 패세지는 3개의 패세지를 썼고요. 500자 정도 되는 3개의 패시지를 썼고, 그 아이템 라이터는 5명이었어요. 4명을 남았습니다. 서브젝트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서브젝트예요. 4명은 돈 받은 실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 받은 피실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패시지당 20문항을 만들라고 그 라이터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 라이터가 우린 5명이기 때문에 총 패시지당 100개의 문항이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크라이테리아는 얘네가 정한 게 6개가 있어요. 그 6개가 어떻게 됐냐면, 센텐스를 잘 선택했냐, 그 전체 패시지의 센텐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 하는 그 포뮬러에 의해서 잘 선택했냐, 그 다음에 노드라는 거는 격들을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뭘 잘 뺐냐 라는 거고, 그 뺀 거에 대해서 문항을 잘 만들었냐, WH 월드가 잘 되어 있냐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월드를 꼭 인클루드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월드 오더까지 거기에 그 룰에 적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사절 같은 경우는 if 머시기 해가지고 그 뒤에 머시기가 나오면 if 같은 거는 그 문항에서 제일 앞에 쓴다, 이런 게 잘 되어 있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한 패시지 안에 5명이 20개씩 문항을 만드니까 거기에 센텐스 그러면 100개가 만들어지고 그 100개가 기준인데 그 중에 99개는 잘했다. 그 다음에 이 2번째 패시지에서는 100개의 센텐스를 잘 골라냈다라는 거고, 요 3번째의 패시지에서도 요 정도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건 평균적으로 요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1970년대에 있더라도.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명시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거기 컨클루전에 나와요. 명시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일단 그 알고리즘을 저희가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 그 라이터들이 팔로우를 해가지고 아이템 제너럴을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항 자체가, 퀘스천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면 이제 저희가 2가지를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 나오는 디스크립션이 잘 되어 있었냐.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자체가 잘 미리 그 전에 정의가 되어 있었느냐라는 게 문제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컨클루전이 뭐냐면, 그 알고리즘을 디벨롭 할 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지고 이건 뭐 하고 이건 뭐 하고 이건 뭐 하고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으니까 라이터들이 그 스텝을 이렇게 쫙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템 라이터한테 주던가 저 아이템 라이터한테 주던가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가 그 내용의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요. 저희는 오늘 제일 첫 번째 왜 그 explicitly specified process가 필요한지 아이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게 문장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제 문제가 아니고 리딩 테스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구조로 그 통사론을 쓴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만든 걸 가지고 퀘스천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실 견해는 뭐냐면요. 이게 오래된 페이퍼고, 그리고 이게 그 AIG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드는 거면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갖다 넣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룰,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거를 컴퓨터로 갖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계속 생성되니까 우리가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고용해서 라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컴퓨터로 돌아가면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치지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AIG가 전부 다 모든 거를 컴퓨터라이즈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이 컴퓨터라이즈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검토하는 부분 있잖아요.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이거 검토할 때 여기 보면 다른 라이터들과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체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들어갔고, 그 전에 아이템 라이터들이 하는 것까지는 이제 컴퓨터로 하면 그게 AIG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발표가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해주시죠. 5분, 4분 남았는데 질문 빨리빨리 안 하면 다시 또 방 만들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다시 또 한 바퀴 더 돌릴 테니까 빨리빨리 하시고. 저 먼저 시작할게요. 그러면 커멘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리던던시 다 없애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여기는 패시지가 있는 데서 아이템을 제너레이트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리딩 패시지도 이 룰에 의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베리에이션 엄청 커지는 거예요. 리딩 패시지 자체를 만드니까. 그래서 리딩 패시지를 만들면서 아이템도 같은 동시에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70년대는 뭐냐면, 이렇게 문항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만들잖아요. 알고리즘 정해놓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패시지가 딱 들어오면 만드는데,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밸리데이션을 사람들끼리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열흘 전에 제가 카톡 하나 보낸 거 있죠. 이제는 기계가 독해 문제를 사람보다 더 잘 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제 기계가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컴퓨터가 제너레이트 된 아이템을 기계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밸리데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계한테 줘서 기계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똑똑한 기계가 잘 풀고, 기계가 트레이닝이 조금 덜 돼 있는 기계가 못 푸는 문항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문항이잖아요. 사이코메트릭하게 보면. 그 좋은 문항의 101이잖아요. 예.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글라스 선생님한테 김민선 박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랑 여기서 말하는 underlying 그 스트럭처랑 그래머 스트럭처랑 촘스키 선생님이 말하시는 generative grammar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머가 어떤 뭘 다 생성하기 위한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래머가 있다고 촘스키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언어학이 지금 이제 그런 학파들이 있는데 되게
그 AIG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generate 하는 걸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센텐스로 넘어가면 AIG 모델이 촘스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generative grammar를 computerized로 enable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생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센텐스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그냥 질문입니다, 선생님한테. 저한테 하신 질문. 아니, 김민성 선생님 석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김석사입니다. 네. 네. 쪽은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건 응용 단계로 나간 거고 촘스키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컨셉을 얘기한 거고 맞아요. 그 학파들이 그걸 발전시켜 나간 거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거 촘스키 선생님 모르겠죠 당연히. 얘기만 해놓고 근데 서페이스 폼이라는 게 이제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1분 남았습니다, 이제. 네, 그건 거고 언더라잉 스트럭처는 이제 그 의미를 분해했을 때 이제 이 지금 보여주신 슬라이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이 문장 분해해갖고 결국에 이루고 있는 서페이스 폼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장이나 이런 문장이나 이런 문장이나 다 서페이스 폼은 같다.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장의 종류는 어떤 게 될 수 있다. 가능한 숫자가 나오죠. 이제 링귀스틱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갖고 이제 복문을 쓰든 단문을 쓰든 아까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든 네. 그게 이제 경우의 수일 뿐인 거죠. 거기에서는.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 논의를 진행할까요? 여기서 할까요?